안녕하세요. 필로소피입니다. 오늘은 12 Days of OpenAI 총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픈AI에서 12일 동안 새로운 업데이트를 계속 했기 때문에 저도 좀 정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보고 싶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날에는 O1과 챗GPT 프로라는 플랜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추론 모델을 출시했고요. 두 번째 날은 Reinforcement Fine Tuning, 강화 학습 방식의 파인 튜닝을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 날은 소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소라가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네 번째 날에는 캔버스, 디지털 화이트 보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캔버스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칠판처럼 답변을 아주 깔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날에는 애플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애플 기계 속으로 들어간 챗GPT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여섯 번째 날에는 Advanced Voice with Video, 그러니까 고급 음성 기능인데 비디오를 인식할 수 있는 고급 음성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줬고, 산타 모드는 약간 이벤트성으로 이제 이 보이스가 산타 보이스인 거죠. 그래서 여러 보이스 중에서 산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곱 번째 날에는 프로젝트를 소개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프로젝트인데요. 클로드 프로젝트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챗GPT에도 프로젝트가 생겼다. 그리고 서치, 그 전에 있었던 기능이지만 그 기능이 최신 정보 검색 기능이 강화되었고, 모바일에서도 가능하고 고급 음성 기능에서도 서치가 가능하다 라는 걸 이제 여덟 번째 날 발표를 했고요. 아홉 번째 날에는 이제 개발자분들을 위한 소식, 그래서 O1 API, 리얼타임 API, 그래서 이제 실시간 대화 API가 좀 개선됐다. 그리고 선호도 기반 파인 튜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다음 열 번째에는 1800 챗GPT, 그러니까 인터넷 없이 미국 내에서는 전화로 챗GPT랑 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외 지역에서는 왓츠앱을 활용하면 이제 챗GPT랑 대화를 할 수 있고, 이제 저변이 확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잘 쓰고 컴퓨터를 잘 쓰고 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미국에서 전화만 쓰실 수 있는 분들이면 뭐 휴대폰이든 집 전화든 이 전화 번호를 누를 수만 있으면 챗GPT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챗GPT의 저변을 확대하는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열한 번째 날에는 이제 Work with Apps, 그러니까 PC 앱에 챗GPT를 연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노트북을 쓸 때 챗GPT를 이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여러 PC 앱에다가 챗GPT를 연동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2번째 날에는 이제 O1을 압도하는 차세대 모델 O3를 이제 소개했습니다. 아직 출시되진 않았고요. 이제 향후에 곧 출시된다고 하는데 아직 출시되진 않았고 이제 약간 예고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하루 어떤 발표가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챗GPT 프로라는 이 플랜을 소개했고, 새로운 AI 모델인 O1과 O1 프로를 이제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개요는 챗GPT 프로는 월 $200 구독제입니다. 월 $20 구독제가 10배까지 뛴 건데요. 대신에 이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최신 AI 모델 접근이 이제 가능하다. 그리고 새로운 AI 모델을 소개했고, O1 프리뷰랑 O1 미니가 소개가 됐었죠, 이전에. 근데 이제 본격적인 O1이라는 모델이 출시가 되었고, 이거는 이제 플러스 유저분들도 쓸 수 있고, 하지만 이제 O1 프로 모델은 이제 강화된 컴퓨팅 파워 버전, 이거는 이제 프로 플랜을 쓰시는 분들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O1 프로 모드의 주요 특징은 향상된 추론 능력, 더 빠르고 신뢰도 높은 응답, 그래서 기술 분야에서 정확도가 향상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성과는 4-4,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4번 했을 때 다 좋은 답을 얻어야만 신뢰성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이 O1은 우수한 성능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수학,
과학, 코딩 분야에서 기존 모델 대비 향상된 결과를 이제 보여줬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특히 연구원, 엔지니어, 그리고 일상적으로 연구 수준의 AI 기능이 필요한 전문가들을 위한 설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 모델을 좀 봐보면 플러스의 모든 기능을 넣었고, 그다음에 GPT-4o 5원의 무제한 액세스가 가능하고, 고급 음성에 무제한 액세스가 가능하고, 5원 프로, 그다음에 어려운 질문에 최고의 답변을 드리고자 더 많이 계산한 모델의 액세스가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원 프로 모드는 이 프로에서 가능하고, 그리고 조금 이따가 소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플랜을 쓰시는 분들은 소라로 영상을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 그 부분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날은 이제 5원 프로라는 AI 모델이 새로 나왔다. 그리고 챗GPT 프로라는 플랜이 새로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둘째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Reinforcement Fine-Tuning, 그러니까 강화 학습을 기반으로 한 파인튜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 강화 학습이란 건 무엇이냐면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행동을 하면 긍정적인 보상을 주고, 나쁜 행동을 하면 부정적인 보상이나 페널티를 주는 그런 것이 강화 학습인데요. 자율주행이나 로봇 제어 등에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머신러닝 중 하나인데, 머신러닝이란 것은 기계를 스스로 학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머신러닝이 됐기 때문에 딥러닝도 되고 이제 AI가 이렇게 똑똑해진 건데요.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데, 슈퍼바이즈드는 지도를 하는 거예요. 답을 주고 정답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reinforcement learning은, 강화 학습은 뭐냐면, 만약에 글씨가 좀 작지만 A1이라는 루트로 가게 되면 R 플러스 2, 그러니까 리워드,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보상을 준다. 그래서 일로 가면 플러스 2,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보상이 0이에요. 그렇지만 오른쪽으로 가면 보상이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도록 이제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방향으로 학습이 된다. 이게 이제 강화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인튜닝. 그래서 오픈AI에서 기존에 제공했던 슈퍼바이즈드 파인튜닝은 정해진 답변만 학습을 할 수 있었다면, 이번에 이제 발표한 Reinforcement Fine-Tuning, 강화 학습 기반 파인튜닝은 더 유연하고 적응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특정 도메인, 그러니까 법률, 보험, 의료, 과학 등 특정 도메인의 복잡한 작업에 특화된 AI 모델 개발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문가 수준의 정확도와 추론 능력 향상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은 이런 전문 분야에 이 Reinforcement Fine-Tuning이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현황은 현재 알파 테스트 단계고 25년 초에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 이제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해달라는 내용이 이제 오픈AI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공개할 의지가 있는 이제 기업들은 이 테스트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정확한 답이 있는 작업들, 그런 작업들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률, 보험, 의료, 과학, 금융, 엔지니어링 같은 전문 분야에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제너럴 퍼포스 프리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라지 랭귀지 모델, 그래서 멀티 목적, 멀티 퍼포스를 갖고 있는 이 프리 트레이닝이랑은 다르게, 이 강화 학습 기반의 파인 튜닝은 이 목적이 딱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 태스크, 어떤 태스크에 딱 맞도록 파인 튜닝 시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태스크에 있어서는 아주 뛰어난 이제 성능을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다음 피드백을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파인 튜닝이고, 그러니까 강화 학습 파인 튜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둘째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셋째 날인데요. 셋째 날에는 소라 출시 소식을 알렸고, 그날은 이제 미국부터 출시를 했는데 다른 국가들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지금 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날 샘 알트먼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Critical to OpenAI's AGI roadmap. 그러니까 오픈AI의 AGI로 가는
여정에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챗GPT 화면을 보시면 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소라 이 마크가 있어요. 이걸 누르고 들어가면 소라닷컴 연결됩니다. 아마 이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유료 요금제 쓰시는 분들은 이게 보이실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소라에서 왼쪽 상단에 보면 익스플로어 둘러보기.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비디오들, 다른 분들이 만든 비디오들을 보면서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 즐겨찾기를 할 수도 있고 저장을 이제 할 수도 있고요. 내 저장소 라이브러리는 내가 만든 비디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비디오, 내가 좋아하기를 누른 비디오, 그다음에 업로드한 비디오를 라이브러리에 보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뉴 폴더, 이제 이 비디오들을 여기에 분류해서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폴더 이름을 우리가 정해서 이제 원하는 비디오들을 여기 넣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제 중앙 하단에 이런 박스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를 치면 이 텍스트에 맞게, 이 프롬프트에 맞게 비디오가 생성이 되는 건데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비디오나 이미지를 넣어서 그거를 기반으로 영상을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프리셋은 기본적인 약간 세팅값, 어떤 세팅으로 그림을 이제 비디오를 생성하겠다, 그런 세팅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율은 16대 9 비율이고요. 이거는 해상도, 그리고 이건 영상의 시간, 그러니까 10초짜리 영상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고, 4V는 이 텍스트, 이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영상을 4가지 버전으로 만들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다 텍스트를 치고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영상이 생성됩니다. 스토리보드는 조금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비 트레일러, 그래서 우주비행사에 관한 프롬프트를 넣으니까 이렇게 비디오가 생성이 되었고요. 이 툴을 좀 자세히 봐보면 에디트 프롬프트, 이 프롬프트를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수정해서 다시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뷰 스토리는 스토리를 볼 수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리컷은 자르는 역할, 편집하는 역할, 리믹스는 영상을 변형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엔 블렌드는 영상 2개를 섞고 트랜지션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루프는 영상에 마음에 드는 부분을 반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이런 툴들은 비디오 생성 AI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생성 AI가 재미로 그냥 영상을 우연찮게 하나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작품을 만들도록, 그러니까 하나의 영상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이런 툴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만들어진 비디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이렇게 비디오도 만들어 볼 수 있고, 여기도 하단에 이렇게 툴이 보이실 겁니다. 비디오를 업로드해서도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 수 있어요. 역시나 하단에 방금 전에 설명해드린 이런 툴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이 비디오도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하단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박스를 보시면 스토리보드, 아까 말씀드렸던 걸 눌러보시면, 스토리보드를 누르면 약간 이 영화처럼 이렇게 스토리 라인을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에다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그 다음 장면도 여기 두 번째에다가 프롬프트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영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1, 2가 너무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끌어갖고 여기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이 영상이 생기다가 그 다음 거로 넘어가니까 좀 자연스럽지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상상할 스페이스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띄워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근데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치 영화처럼 스토리 라인에 맞춰서 비디오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프롬프트만 입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업로드 이미지 또는 비디오를 넣어서 또 비디오도 만들 수 있고요.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와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만들었던 비디오나 이제 아까 저장했던 그런 비디오들을 라이브러리에서 갖고 와서 이제 스토리보드를 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이렇게 넣고 나면 그 다음 씬은 소라가 예상해서 프롬프트를 써주기도 합니다. 이게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까지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보드 기능은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을 하나 우연찮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짧은 영화가 됐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그래서 기존의 비디오 생성 AI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리믹스 기능은 요걸 누르면 영상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이 하단에서 리믹스를 딱 눌러주면 이제 여기 이제 프롬프트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 맘모스를 로봇으로 바꿔달라고 이렇게 입력했죠. 그리고 이 리믹스를 눌러주면 이렇게 로봇으로 바뀌었습니다. 리믹스가 완성되었고 마음에 드는 영상을 조금 바꾸고 싶을 때 이 리믹스 기능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 리컷 기능인데요. 이 영상을 고르고 하단에 이 리컷을 누르면 이렇게 뒤에 부분 잘라낼 수도 있고 앞에 부분을 잘라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다시 잘라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다시 생성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뒷부분만 약간 뒷부분만 다르게 바꿔봐야지 하면서 프롬프트를 넣거나 이미지나 비디오를 넣어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리컷 기능이고요. 루프 기능은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에 원하는 부분을 반복 재생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숏, 노멀, 롱 다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반복 재생 기능은 영상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이제 조금 더 길게 보고 싶을 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렌드 기능은 이제 원하는 비디오를 섞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랑 이 비디오를 이렇게 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에 드는 비디오에서 블렌드를 누르고 다른 비디오를 넣어서 이렇게 섞을 수 있는 거고, 이제 이 블렌드 커브는 이제 블렌드가 여러 종류가 있는 건데 이 트랜지션은 영상 클립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때 사용할 수 있고, 믹스는 여러 클립을 하나로 합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영상을 섞어서 표현할 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샘플은 주요 클립에 다른 클립의 특성을 입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영상에 다른 영상의 효과나 특징을 반영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커스텀은 사용자가 직접 블렌드 커브를 설정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직접 블렌딩 효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3가지를 먼저 써보시고 커스텀도 추가로 써서 더 편한 것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라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요금제는 플러스 요금제, 한 달에 비디오 50개 생성이 이제 가능하고, 프로 요금제는 느린 모드로 무제한 생성 가능, 그다음에 빠른 모드로 500개 생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디오 생성 AI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다. 스토리보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작품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리컷, 편집하고 변형하고 반복시키고 섞는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단순히 우연찮게 영상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품성 있는 영상을 편집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GI로 가는 중요한 여정이라고 이제 샘 알트먼이 표현을 했는데요. AGI란 것은 범용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AI를 우리가 골라서 쓰지만 앞으로 범용 인공지능이 있으면 그게 다 이제 모든 것을 할 텐데, 그럴 때는 이 범용 인공지능은 텍스트를 넘어서 비디오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실생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고 인식하고 우리에게 맞는 답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라는 AGI로 가는 중요한 여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번째 날은 이제 캔버스를 소개해 줬는데요. 이제 모든 사용자들이 캔버스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에서 파이썬을 실행하고 데이터 시각화가 가능하고요. 코드만 주는 게 아니고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챗GPT는 이 코드를 실행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AI한테 노트북을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이나 여러 작업의 확률이 확 올라간 거죠.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GPT에서도 캔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발표했고, 제가 실제로 한번 써봤는데요. 챗GPT에서 이 도구 모양을 누르면 캔버스를 고를 수 있어요. 캔버스 고르면 이렇게 앞에
캔버스가 파랗게 나오고 내용을 프롬프트를 넣으면 이렇게 답을 줍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 글 작성 아주 뛰어나고 이 편집 제한을 누르면 길이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을 길이에 따라서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해줄 수도 있고요. 독해 수준은 이제 고등학생 수준, 뭐 더 아니면 더 어린 학생 수준 아니면 대학원생 수준으로 내용은 유지하면서도 독해 수준에 맞춰서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다듬기, 그 다음에 이모지 추가, 이 글에다가 이모지를 넣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캔버스는 이렇게 마치 화이트보드처럼 딱 한눈에 띄게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런 편집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 버튼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코드를 짜줬고요. 이 코드도 이제 코드를 검토할 수도 있고 이걸 누르면 이제 코드를 쭉 검토하고 이제 바꿔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정 언어로 포트, C++, 파이썬, 자바 뭐 이런 언어로 또 포트도 가능하고요. 버그도 바꿔주고 로그, 기록도 추가해주고 댓글도 추가해줍니다. 이 코드에 대한 댓글도 추가해줍니다. 그래서 코딩 많이 하시는 분들도 써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코드 에디터 프로그램의 역할을 이제 캔버스가 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실행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이제 GPT스에서도 GPT스의 컨피겨 만들기 구성 부분을 들어가시면 기능에 웹서치 밑에 캔버스가 보이실 겁니다. 이걸 넣고 인스트럭션스에 using the canvas tool이라고 하면 이제 이 GPT스는 대답을 할 때 캔버스 툴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캔버스를 활용해서 GPT가 답을 주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모지 추가, 뭐 독해 수준 조정 등 이런 편집 기능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캔버스가 편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날은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는데요. 애플 인텔리전스는 결국에 시리나 맥 OS 이런 것들이 이제 애플 기계가 챗GPT에 연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 앤 시리에 들어가서 익스텐션스에 챗GPT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챗GPT를 쓰겠다, 안 쓰겠다를 체크할 수도 있고 어카운트 로그인 할 수도 있고 사인아웃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onfirm ChatGPT request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시리가 어떤 정보든 챗GPT에게 보내기 전에 사용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랑 챗GPT가 무조건 연결돼 있다고 하면 좀 불안하신 분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리랑 대화할 때 이거는 챗GPT한테 물어봐도 됩니까? 라고 이제 시리가 우리한테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래 물어봐줘 라고 이렇게 컨펌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시키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시리가 어떤 정보든 챗GPT에게 보내기 전에 사용자에게 물어보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켜놓으면 시리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뭐 캐롤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시리한테 하니까 챗GPT가 답을 이렇게 주고 그게 이제 아이폰 화면에 이렇게 뜨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파란 버튼, 챗GPT 버튼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챗GPT 앱으로 아예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주얼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챗GPT에게 카메라로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모달 기능이죠. 챗GPT가 멀티모달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애플 기계에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연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입고 있는 스웨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샘은 어떤 스웨터를 입고 있고 이런 얘기를 쭉 묘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림 생성까지 해주는 거죠. 이건 챗GPT가 갖고 있는 기능인 거죠. 그래서 이 기능들을 애플 기계에서도 쓸 수 있다. 그게 애플 인텔리전스이고요. 그리고 맥, 이 노트북에서도 이제 쓸 수 있는데 여기서도 애플 인텔리전스를 켜고 PDF 같은 걸 이제 열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 문서 너무 긴데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치면, 그리고 그때 스크린샷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전체 내용을 제공하거나 이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쭉 답을 주고, 여기서도 이 챗GPT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챗GPT 앱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Advanced Voice with Video라는 이제 기능에 대해 설명해 줬는데 이 산타 모드는 약간 이벤트성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목소리가 이제 산타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다른 목소리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제 고급 음성 모드의 화면 공유. 제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을 공유하고 사진을 업로드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도 있고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추가되었고 이 기능을 제가 보고 느낀 것은 7개월 전에 오픈AI 데모 영상 속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 사과랑 바나나를 스페인어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 하니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이런 식으로 배울 수 있어라고 보여준 건데 이렇게 화면 공유를 하고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하면 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한번 해봤는데 대수학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영어로 쓰여 있는 이제 책인데 이 내용을 보여주니까 바로 저한테 답을 줬고 문제도 풀어달라고 하니까 문제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된 소설을 보여주니까 여기 조그맣게 위대한 개츠비라고 쓰여 있으니까 그걸 읽자마자 내용도 파악하고 여기에 이제 주인공들 이름도 읽고 그래서 정말 교육에 이 기능은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나만의 실시간 24시간 튜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학교나 뭐 물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이 부족한 그런 곳에서는 정말 교육에 많이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뿐 아니라 이 보이스 위드 비디오 기능은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7번째로는 이제 프로젝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 프로젝트 기능은 클로드에도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제 챗GPT에는 없었는데 대화를 체계화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일 첨부, 인스트럭션 설정이 가능한데 이건 GPT에도 있었던 기능이죠. 그런데 기존의 대화를 추가할 수도 있는 기능, 이건 프로젝트에만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무료 사용자에게는 추후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저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챗GPT 사이트 좌측에 이 바가 있죠. 그래서 최근 대화한 목록이 쭉 보이실 텐데 챗GPT 사이트 좌측 중간쯤에 이 프로젝트라는 부분이 보이실 건데요. 보이시면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저처럼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프로젝트 이름을 넣으시면 되고 여기는 뭐 생일 파티 계획이라고 프로젝트를 넣었는데 이제 발표, 뭐 A 교수님 발표 아니면 이제 어떤 책 아니면 어떤 논문 그래서 본인이 하는 태스크에 맞게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를 이제 체계화할 수 있는 거고요. 폴더를 누르시면 이 폴더의 색깔도 고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많아지면 색깔별로 이 프로젝트를 범주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카테고리에 맞게 이 색깔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쓰기와 관련된 건 빨간색으로 한다. 그리고 논문과 관련된 건 뭐 초록색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도구를 모기를 누르시면 그림, 캔버스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안에서도 캔버스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누르시면 클립을 누르시면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달리랑 캔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캔버스를 활용해서 1인 기업가들을 위한 AI 활용서를 쓰고 싶다 하니까 이렇게 캔버스 형태로 답을 줍니다. 그리고 서치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안에서 서치 기능도 쓸 수 있는데 제가 쓰려는 책에 관련된 링크도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링크도 주죠. 그래서 웹에서 검색을 해달라고 하면 서치 기능을 사용해서 링크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GPT랑 비슷하게 파일 추가해서 학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 쓰기라고 하면 A 책에 관한 사전 지식을 학습을 시켜 놓는 거죠. 그리고 지침. 그래서 A라는 주제의 책을 쓸 거니까 당신은 그 전문가의 역할을 해달라. 그런 인스트럭션스를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화가 이렇게 하나하나 쌓이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클로드 프로젝트에 있는 장점인데요. 이렇게 대화가 쭉 보인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파일 추가, 지침 추가는 GPT에도 있는 기능이지만 채팅 모아 보는 기능은 GPT에는 없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채팅에서 점 3개 이걸 누르시면 책 쓰기에서 제거,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서 제거할 수도 있고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아카이브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관은 뭐냐면 버리기는 아깝지만
삭제하기는 애매하지만 자주 안 보는 채팅을 아카이브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관한 건 어디서 보냐면 우측 상단 프로필 누르시면 설정으로 갈 수 있어요. 거기서 일반, 그 다음에 아카이브에 보관된 채팅을 누르시면 이제 우리가 아카이브에 보관한 채팅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최근에 대화한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채팅 내용을 프로젝트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요 세 개를 누르면 옵션스 뜨고 이걸 공유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에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고 여기 보면 라이브 데모, 그래서 프로젝트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마음에 드는 대화, 우리가 기본 챗GPT랑 대화하든 GPT랑 대화하든 대화한 게 여기 뜨면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에 이렇게 넣어서 대화를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쓰시는 분들은 대화 목록이 너무 많아가지고 즐겨찾기로는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실 경우 이렇게 프로젝트로 모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대화 목록을 쭉 끌어당겨서 보이시죠? 이렇게 딱 프로젝트에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검색을 한 다음에 이 좌측 상단에 이게 보이죠? 검색을 한 다음에 그 대화를 프로젝트에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GPT랑 비슷한 듯 하지만 대화를 체계화할 수 있다, 모아놓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정말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챗GPT를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도움이 될까 싶으실 수 있지만 써보다 보면 작은 차이가 정말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8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째 날에는 서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검색 기능이 개선되었고 무료 사용자에게도 모두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챗GPT에서 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검색이 이제 되는 거고, 이렇게 약간 추천 키워드도 보입니다. 연예대상 KBS 눌러보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줬고, 이걸 누르면 이 내용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를 줌으로써 신뢰성을 이제 확보했고, 검색 속도가 향상되었고, 이렇게 출처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제공을 해 줍니다. 상단 프로필을 누르시고 이 챗GPT 검색 확장 프로그램 받기 하고, 확장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나면 브라우저 검색바에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챗GPT 검색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챗GPT가 답을 주는 이런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챗GPT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간단하게 연결되도록 써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에 대해서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챗GPT로 연결이 돼서 브라우저바에 입력한 검색어가 이렇게 챗GPT 답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모바일에서 서치 기능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이제 제공해주는 기능, 그래서 음식점이나 관광지 같은 정보를 이제 아주 잘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고급 음성 모드에서도 서치 기능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신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 저도 실제로 해보니까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코너킥으로 골을 넣으셨죠. 그래서 그 골을 넣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급 음성 모드에도 이제 서치 기능이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9번째 날 이제 개발자 분들을 위한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오원 API가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오원 프리뷰보다 아주 뛰어나졌고 가격은 동일하다. 그 다음에 주요 기능은 뭐 시각, 함수 호출, 그 다음에 구조화된 출력, 개발사 메시지, 뭐 인스트럭션 같은 거죠. 그런 거 설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리즈닝 에포트를 파라미터 모델의 생각 시간 조절, 그러니까 생각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는 거고, 출시 대상은 티어 5인 분들한테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 $1,000 이상 결제 후 30일 경과한 분들이 티어 5인데 이런 분들이 이 오원 API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 화면이 이제 개발자분들이 이제 platform.openai.com에서 이제 보시는 화면인데요. 이때 모델을 O1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제 텍스트 답변이 나오는 것도 텍스트나 아니면 제이슨 형태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벨로퍼 메시지란 건 약간 인스트럭션스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뭐 도움이 되는 어시스턴트입니다. 뭐 이런 내용을 넣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고, 지금 이 개발자분은 이 자료를 주고 이거를 좀 고쳐봐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고요. 이제 O1을 API로도 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리얼타임 API도 이제 개선이 되었는데요. 웹 RTC가 이제 지원이 되고 음성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이제 용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GPT-4o 오디오 가격도 인하되고 미니도 이제 기존 가격에 비해서 아주 많이 싸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응답 제어 기능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션 최대 시간도 30분으로 증가하고 이런 기능이 강화되고, 그래서 웹 RT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웹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은 웹 브라우저나 모바일 앱 간의 실시간 음성, 영상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플러그인이 불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카이프, 줌과 같은 전용 소프트웨어나 플러그인 없이 웹 RTC로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 화상통화, 음성통화 이런 기능을, 파일 전송 등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제 웹 RTC를 지원함으로써 음성 기반의 API를 더 잘 쓸 수 있게,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줬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을 위한 발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선호도 기반 파인 튜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이거는 이제 platform.openai.com 여기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고, 파인 튜닝 부분을 누르면 이제 크리에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개발자 선호도에 맞춰 모델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톤이나 스타일, 창의성 등 이런 거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거고,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이랑은 다른 거는 주관적 요소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톤이나 스타일, 창의성 등을 바꿀 수 있는 거고, 현재 지원되는 모델은 GPT-4o 0806 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리에이트를 누르고 들어가면 이 메소드에 이제 슈퍼바이즈드나 다이렉트 프리퍼런스 옵티마이제이션, 그래서 요 방법 부분에 들어가면 슈퍼바이즈드나 아니면 이 선호 기반 요거를 다이렉트 프리퍼런스 요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고 모델도 선택하면 이 트레이닝 데이터랑 요 검증 데이터, 그 훈련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주는 건데, 어떤 걸 넣어주는 거냐면 이제 인풋, 그러니까 이제 뉴욕시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인풋을 넣으면 우리가 선호하는 아웃풋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온도도 알려주고 뭐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하는 걸 우리는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건 이렇게 짧은, 온도를 알려주지만 이렇게 짧은 거, 이거는 좀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제이슨 형태로 아까 여기다 이제 업로드 하는 거예요. 훈련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검증 데이터는 형식은 이 제이슨으로 갖게 하되 내용은 다르게 해야 과적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육된 것만 잘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 데이터랑 형식은 같지만 약간 질문 내용은 다른, 답변 내용은 다른 거를 이제 검증 데이터로 넣어서 과적합을 좀 피하도록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개발자분들을 위한 발표였습니다. 10번째는 1800 챗GPT.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은 생각도 못했던 기능인데, 그러니까 챗GPT를 전화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 번호를 입력하면 챗GPT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화 통화를 통해 챗GPT랑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거고, 한 달에 15분 무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연결이 안 되어도 미국 내에서는 전화만 되면 챗GPT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챗GPT 저변 확대가 목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미국 외 지역에서는 왓츠앱을 통해서 이제 이 챗GPT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채팅하듯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거고, 제가 써보니까 지금은 텍스트만 되지만 추후에는 뭐 다른 기능들도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추후에는 통화 시간이 더 확대되고 이미지 처리 기능, 뭐 검색 기능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써본 건데, 뭐 이거는 제가 그냥 가져온 이미지인데,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 어떤 분들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1800 챗GPT인데 2428478은 뭐지?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이제 핸드폰이 ABC 중에 C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2번인 거예요. 그 C는 2를 뜻하고 H는 이제 4를 뜻하는 거죠. 4. 이런 식으로 이 알파벳에 맞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00 챗GPT는 이 번호를 입력하면 이제 통화 가능한 거다. 그래서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궁금한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15분 정도 무료로 통화할 수 있다. 그래서 집 전화도 되고 휴대폰도 되고 미국에서는 전화만 되면 챗GPT랑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아이디도 필요 없는 거죠. 통화만 할 수 있으면 챗GPT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게 어디에 쓸 수 있겠어 하지만 뭐 노인분들이든 아니면 인터넷에 액세스 할 수 없으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왓치 앱에서 한번 써봤는데요. 왓치 앱을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셔서 이제 아니면 앱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셔서 이 메시지 보내기를 하고 새 연락처를 누르시고 이름에다가 챗GPT 하고 국가에다가 US 미국을 하고 번호에다 800-242 800-242-8478 이게 방금 말씀드린 챗GPT죠.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시면 이제 제 연락처에 왓츠앱 연락처에 챗GPT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챗GPT 검색하고 이제 채팅을 했어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아시나요? 하니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쭉 답을 주네요. 그래서 이거 챗GPT가 이제 답을 주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챗GPT 아이디가 없이도 이렇게 답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접근을 통해서 챗GPT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오픈 AI의 목표인 것 같고요. 11번째로 넘어가 보면 이제 앱들을 챗GPT에 연동시켜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맥 OS에서 연동 가능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뭐 텍스트 에디터, 뭐 노트나 노션, 뭐 코드 에디터 이런 거 그 터미널을 이제 연동시켜 갖고 챗GPT랑 쓸 수 있는 겁니다.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이 터미널에다가는 이제 이렇게 챗GPT가 이렇게 대화를 치면 이 터미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답을 주는 거고 이거 에디터도 코드 에디터도 마찬가지고 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버전은 추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 선택된 앱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읽고 분석해서 텍스트를 선택하면 해당 부분의 집중 분석, 그 전체 문서는 컨텍스트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 같은 다른 챗GPT 기능과 연동도 가능하고 고급 음성 모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앱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챗GPT라는 것을 활용해서 다른 앱들을 더 잘 쓸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의 생산성을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터미널을 쓰는 걸 보여드리면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챗GPT가 답을 주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터미널에 넣고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드 에디터에서는 이렇게 말을 쓰면 이제 챗GPT가 답을 주고 이걸 또 코드를 갖다 쓰고 뭐 원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앱과 GPT가 연동이 된다라는 거고요. 노션 같은 것도 이제 여기다가 챗GPT가 뭘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답이 오고 그걸 활용해서 이제 노션에 넣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게 좀 재밌는데요. 이 노트 같은 경우는 노트에 있는 거를 이제 고급 음성 기능 요걸 누르면 고급 음성 기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고급 음성 모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앱에 있는 걸 복사해서 챗GPT 사이트에 가서 넣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이 앱을 활용해서 챗GPT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작은 차이 같지만 이런 작은 장벽을 낮춤으로써 사람들이 챗GPT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접근성이 굉장히 향상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처음에는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써보다 보면 계속 쓰게 되고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12번째 날에는 O3 그러니까 이 차세대 모델을 이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아직 출시된 건 아니고 이제 O3 및 O3 미니를 공개했고 이제 차세대 프론티어 모델이고요. O3 미니는 1월 말, O3는 그 직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3는 대규모 모델로서 각 분야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O3 미니는 가벼운 연상량, 그러니까 O3보다는 좀 가볍게 가는 거죠. 사용 목적에 따라 이렇게 로우, 미디엄, 하이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O1 계열 대비해서 세대 교체 수준으로 아주 높은 정확도와 기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이제 지표들을 보여줬는데 이제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복잡한 개발 과제도 아주 잘 수행한다. 그래서 O1 대비했을 때도 아주 뛰어난 큰 차이가 보이시죠? 정확도 면에서. 그리고 코드 대회에서도 아주 뛰어난. 그래서 이 엘로라는 건 체스 등에서 사용되는 등급 측정 시스템인데 그거를 봤을 때 O1 대비해서도 이 코드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다. 그다음에 수학, 그러니까 지금 엔지니어링, 코드, 수학, 그리고 박사과정 수준의 과학 이런 데에서 아주 정밀한 능력을 보였다. 그래서 O1에 비해서 뛰어나다. 이런 지표를 이제 공개했고요. 그다음에 이 수학, 리서치 매스 이 부분도 아주 수준급이다. 그래서 영국급 수학 문제에서도 획기적으로 개선된 능력을 보여줬다. 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세미 프라이빗 평가에서 이제 O1 시리즈에 비해서 O3 시리즈가 아주 높은 이제 성능을 보여줬죠. 그래서 O3 모델은 동일한 범주의 모델 대비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연상량 대비 효율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작업당 연산량에 따른 모델 성능을 비교하는 건데요. 아주 효율성이 개선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요청을 과도하게 거부하지 않는 정확도, 그게 이쪽이고요. 반드시 거부해야 할 요청을 제대로 거부하는 능력. 거절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죠. 요거를 이제 균형을 시각화한 건데 여기서 보면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이 거절해야 되는 거를 이제 그렇게 거절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수치적으로 보면. 그래서 반드시 거부해야 할 요청을 제대로 거부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클로드는 거부는 잘하지만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그건 좀 낮은 이런 거고, 이제 O1 자기들의 모델은 그거가 두 개 다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준 거고, 네, 이제 결론입니다. 이 12날 동안 오픈 AI가 발표한 것들을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요. 크게 분류해보자면 에이전트 기능, 추론 AI 모델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소라 비디오 생성, 캔버스, 뭐 화이트보드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 어드밴스드 보이스 위드 비디오, 프로젝트, 뭐 대화 체계화, 서치, 뭐 최신 정보 가져오는 거, 1800 챗GPT 저변 확대, 워크 위드 앱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만의 비서, 나만의 직원, 그런 에이전트 기능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 AI는 이 에이전트 기능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 추론 AI 모델, 그러니까 O1, 그다음에 O1 프로, 그다음에 Reinforcement Fine Tuning, O1 API, 리얼타임 API, 선호도 기반 파인 튜닝, O3, O3 미니, 이런 추론 AI 모델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12날에 발표된 것을 분류해 보니까 결국에는 이 추론 AI 모델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이 에이전트 기능을 추가하고, 그래서 추론 AI 모델에다가 에이전트 기능을 추가해서 이 모든 기술들을 융합시켜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AGI 시대를 빠르게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오픈 AI의 비전이다. 그러니까 이 12일 동안의 발표를 바탕으로 이런 결론을 제 나름대로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AGI라는 것은 범용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이에요. 현재처럼 AI를 가져다가 이것저것 쓰고 우리가 뭐 필요한 것을
활용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만 가지고 걔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 AGI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오픈 AI는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12days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AGI를 개발하는 것은 오픈 AI 회사의 굉장히 큰 목표인데, 그 이유는 지금 수준으로는 오픈 AI가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AGI가 나오고 이 구독료가 굉장히 높아져야 이제 오픈 AI에게 도움이 되고 긴 레이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이나 MS나 메타나 이런 다른 라이벌이랑 좀 다르게 오픈 AI는 어찌 보면 빨리 성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본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AGI 시대를 빨리 땡기는 것이 이 오픈 AI의 목적이고 비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